통로를 구조를 가지고 세척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 입출력 둘 다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고 내뿜는 구조 자체가 여러 개로 하고 그 안에는 서로 제 방식인 나사식 회전, 서로 굵기가 틀린 스크류 나사식 회전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회전하는 식으로 물길이 나오게 됩니다. 통로를 물을 빨아들일 때도 여러 개로 빨아들이고 내보낼 때도 여러 개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순행식에 쓸 수 있는 방식이고 공냉식에도 이렇게 똑같이 공기나 물을 빨아들인 구조에서 똑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특히 그 초음파 세척기에서 그 순행식에 있어서는 그 엔진이나 이렇게 열을 식히는 부분의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런 통로 구조를 좀 더 많이 해주면은 몇 번 더 액상이 그렇죠. 조금 더 온도가 많이 낮춰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순행식 안에서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더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또는 프로펠러의 사이즈를 서로 틀리게 만들어주면 서로 각기 틀린 물결의 파동, 물결의 진폭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물이 더 차가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개 둘 수도 좋죠. 여러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입력 출력할 때 그 물통이나 기록 안에서도 입력 출력 빨아들이고 내뿜는 이런 프로펠러 구조에서 그렇죠. 좁은 통로인 여러 개의 통로를 거쳐서 하게 되면 좀 더 강한 물결이 형성되고 보다 차가워지게 됩니다. 식기세척기에서는 그렇죠. 이런 다 통로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내뿜는 이런 구조를 인위적으로 형성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샤워 물줄기처럼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도 만들어서 서로 간의 그 미세한 구멍이 이렇게 부딪히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이렇게 부딪히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런 걸 통해서 기포를 많이 발생시켜서 폭포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기포가 많이 생기죠. 기포가 아니라 음이온이 이런 것처럼 공기 물방울이 실제로는 그 공중에 퍼지는 현상인데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그 전파포를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파형이 틀린 전파포 여러 개의 묶음 하나의 전파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하나로 묶는 거죠. 대중소다 했을 때 하나 이렇게 공격할 때는 큰 줄기로 쏘고 밑에 부목전성 받쳐주는 형식으로 가면은 아주 멀리 쏠 수 있다고. 또는 이것을 2개나 3개, 4개 이렇게 많이 결합을 해가지고 전파포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부딪혀주면 전파와 전파, 그러니까 전기가 서로 부딪히면서 누전 현상이 일어나면 인공번개 현상이 일어나고 사방으로 퍼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지나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한꺼번에 이렇게 전기를 감전시켜서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뭐 지상을 이렇게 공격하셔도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서로 엇갈리게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엇갈리게 부딪히게 물기를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 놓으면 많은 기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으로 세척기를 사용하셔서 제 방식에 나옵니다. 또는 그 통로 구조를 균일한 기기의 통로 구조가 아니라 샤워 물줄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대중소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계속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서로 회전 현상을 일으키면서 보다 많은 기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뭐 사이즈를 미세한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물을 입출력을 한다고 합시다. 출력을 한다고 합시다. 세척하기 위해서. 그럼 대중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해가 가시죠? 보다 다양한 사이즈로 하시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서로 그렇죠.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주는 것,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묶어주는 것, 이런 구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히터기나 아니면 물을 데울 때도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배치를 해가지고 물을 끓여주면 파동 방식으로 열이 생성되고 보다 빨리 끓어진다고 상중하로 배치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서로 굵기가 틀린 에어컨 같은 것이 그러면 이렇게 증발기 금속관을 같이 배치해 놓으면 거기서 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강력한 파동적인 냉기가 형성된다고. 거기서도 이제 동일한 그것은 이제 뭐 양식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 차갑게 해준 부분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는 뭐 정수기에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동적인 냉기가 형성된다. 이 기술은 전 세계에 없는 독특한 제 기술입니다. 일반 사람은 그것을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독특한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 그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배치해 놓는다.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함으로써 그 제 방식인 이게 서로 그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 그래서 그걸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또 어디에 사용되냐? 금속 소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 소재를 금속을 이렇게 판을 해놓으면 거기에 전기가 왔다 갔다 흐르게 됩니다. 그 금속을 아예 소재 형태로 만들어서 알갱, 입자 알갱이를 두껍게, 얇게, 중간게 이렇게 대중소로 만들었다. 뭐 다양한 10가지 사이즈로 만들어도 되죠. 20가지도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이게 고무팩을 해갖고 배터리 팩을 하거나 다른 종류의 전원체를 가지고 배터리 팩을 만들고 그것은 뭐 20개, 30개, 40개도 할 수 10개도 그거 가지고 전원 공급기를 만들 수 있어요. 콘덴서 겸 배터리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태양전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태양전지를 빛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직선 구조를 쭉 만들어 놓으면 전선 줄다리기처럼 돼가 전류가 살짝 걸어주면 태양빛을 사방에서 방송국 반사파처럼 해갖고 비춰주면 안에서 전기로 전환이 됩니다. 태양빛은 파동이니까 이쪽도 파동 전기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리층을 우주 공간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그렇게 빛이 가득한가라는 거. 결국 이제 바로 전리층이 파동적인 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온층이 플라즈마 형태로 움직이는 전기라는 거죠. 서로 물결치면서 그 안에서 그것이 이제 태양빛도 파동적인 그 에너지잖아요. 빛은 전기로 빛은 바뀔 수 있으므로 같이 동절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유도하는 장치가 된다라고 전리층은 빛을 유도하는 장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리층은 손상시키면 안 되겠죠. 전 세계 최초로 발견한다는 은펜바이크도 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엉터리 아니란 뜻이죠. 제 과학 지식은 틀림없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지 우연히 나오는 것이죠. 우연히 뭐 이렇게 많은 기술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허접한 기술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기업들이 워낙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 저는 틀림없는 기술이고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반드시 기술료를 내시고 저한테서 구매를 하시든지 사용권을 획득하시든지 해서 하셔야 되고 도용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한테 기술을 사가신 분들에 의해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제 기술은 어떤 후진국에서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뭐 IT에서도 만들 수 있고 캄보디아에서도 만들 수 있고 베트남처럼 좀 기술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전 세계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그렇죠. 단순한 워낙에 기술이 단순하고 들으면 쉽게 이해가 가기 때문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조차도 그렇습니다. 반도체 기술 웬만한 데서는 뭐 유럽이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기술을 제 기술을 듣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 시장을 해결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자체 시장을 수요를 해결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자체 시장, 영국은 영국대로 또 일본은 일본대로, 대만은 대만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자체 시장을 배터리나 아니면 또 배터리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를 자체적인 하면은 그는 삼성이든 어딘데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기술을 반드시 저한테 기술 구조를 획득을 하시고 기술 사용료를 내시고 하시면 시장이 형성되지만은 무주공산처럼 사방돼서 기술을 공짜로 갖다 쓰면은 시장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싸게 제작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누구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기술을 각자 생산하면 되지 굳이 똑같은 기술을 생산하는데 그쪽에다가 내가 개발한 것이 틀림없는데 자신이 개발했다고 하고 삼성이나 어디는 막 그렇게 해놓는 처음에는 팔리는 것 같겠죠. 그렇죠. 대박의 환상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모든 모든 것을 이 기술을 쉽게 획득하거나 알 수 있다면 그거 가지고 자기네 쓸 거는 자기가 만들지 뭐하러 시장 구조가 무너져 버리고 가장 싸게 만드는 중국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5분의 1 가격으로 내보면 뭐 스마트폰이 됐든 뭐 반도체 배터리 다 폭락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기술적인 것이 폭락하게 되고 시장 질서가 엉망이 되버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 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방금 조치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기업 파산의 원인이 된다. 기업이 자신의 매출 구조를 그리고 시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각국이 각자 다 자기네 나라 거는 자기네가 생산할 거니까 처음에는 돈을 벌 것처럼 환상이 생기다가도 실제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공개된 기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면 더욱더 그렇죠. 별다른 기술 없이도 뭐 약간 교질이 떨어진 후진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면 더 그렇지 않겠어요. 각 나라는 각자가 다 쓸 것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세척기를 제가 초음파가 아니라 세척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랬죠. 이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세척하는 통로를 다중 통로, 여러 개로 입력, 물기를 빨아들일 때도 입력을 여러 개로 통로로, 내보낼 때 여러 개 통로, 그 중에서도 대중소, 크기를 사이즈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그 안에서 서로 물결이 회전 현상을 서로 간섭하는, 물결의 파동끼리 간섭하는 현상, 파동 현상이 일어나고 물결이 보다 많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해서 많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세척하면 훨씬 더 좋죠. 인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부딪히게 하면, 또는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같이 부딪히게 해주면, 미세한 구멍도 역시 같이 미세한 구멍처럼 서로 부딪히면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물결의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부딪히게 만들면 거기서 기포가 많이 물의 움직임이 많이 발생하면 세척이 잘 됩니까? 이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초음파도 물을 진동시켜서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방식에 의해서도 굳이 초음파라는 방법을 하지 않고 싸게 세척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대량적인 것도 또 공장에서 쓰는 산업적인 것도 가능하고요. 모든 장비를 세척할 때도 이 부분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도 세척할 수 있고, 세척을 통해서 깨끗이 세척이 되겠죠. 또는 거기다 살균 물질인 제 방식인 유한낙스하고 뚜러퐁 살짝 넣어주는 유한낙스,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하고, 나중에 이제 약간 유한낙스 냄새 나는 것은 그렇죠. 공기 중에 말리면 되니까 사라지니까요. 물로, 깨끗한 물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으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세척 기계는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럼 공기를 살균하고자 했을 때도, 특정 공기를 살균하고자 했을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가습기다 했을 때 공기를 살균하고자, 모든 곳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을 밀폐시켜 놓고 가습기 형태로서 미세한 분무를 나타내서 유한낙스,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을 같이 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방식으로 해서 살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죠. 계피물을 끓여서 거기다가 가습기에 넣으면, 저는 가습기에도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냄새 다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박하 같은 걸 복합물을 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켰어요. 근데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 아주 분모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세척할 수 있을까요?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 방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으로 분모 형식이나 아주 미세한 물줄기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세척액을 골고루 사각이다거나 사각적인 기계 안에 묻히고 그 안에서 다시 물로 세척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방식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분모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통로를 세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은 다시 빠져나오게 하거나 뭐 이런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세척액을 골고루, 이게 하수도 골고루 묻혀줘야 되니까 분무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 전체를 통과시켜봐도 되죠. 어떤 통로를 세척하기 위해서, 그렇죠. 물 전체를, 만약에 물을 통과하는 방식, 공기가 아니라 물로 통과하는 방식이면, 그렇죠. 굳이 분무 형태로 할 필요 없이 물에다 이런 액상을 타서 유한낙스,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 유한낙스 이렇게 그죠? 뚜러퐁을 해가지고 곧바로 세척을 해버리면 되죠. 그런 방식도 제 방식이에요. 물을 많이 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의 세척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